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지혜로운 삶의 여정을 걷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선한 지혜를 세상에 더 널리 퍼뜨리는 거룩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지금 이 순간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도 중요한 이야기, 바로 우리 자신의 얼굴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얼굴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눈, 코, 입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얼굴을 얼이 드나드는 굴이라고 했습니다. 즉, 한 사람의 영혼과 정신, 그리고 그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한평생 사목자로 살아오신 원로 신부님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좌절, 평온과 고뇌가 교차하는 그 수많은 얼굴들을 40년 넘게 들여다보면 때로는 웬만한 무속인이나 점술가보다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얼굴에 새겨진 삶의 무늬만 보고도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지, 지금 어떤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한평생 무속인으로 살다가 신기가 다하고 삶의 마지막 길목에서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본당 신부 시절 그들의 묵직한 삶의 고백을 들어주며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평생 남의 기륭화복을 점쳐주던 이가 유방암 말기가 되어 찾아와 이제라도 하나님 품에 귀의하고 싶다며 눈물로 살아온 날들을 털어놓았을 때 저는 그저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성모님의 성가 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임종 직전 병상에서 저를 기다리던 그녀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성가를 불러주었고 그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제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무속인도 있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누구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때로는 동료 신부들과 이런 농담을 하곤 합니다. 우리도 은퇴하면 남한산성 좋은 곳에 신부 카페나 하나 차릴까 하고 말입니다. 잘생기고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있는 후배 신부는 커피를 내리고 음식 솜씨 좋은 다른 신부는 주방을 맡고 저는 그저 편안한 의자에 앉아 찾아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맡는 겁니다. 마음 답답한 이들이 사주 카페를 찾듯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영적인 쉼터를 만들어보자는 즐거운 상상이지요.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은퇴 후에도 해야 할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쩌면 200살까지 살아도 할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긴 인생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60세이신 분들은 적어도 100세까지 사실 겁니다. 50대이신 분들은 110세, 40대이신 분들은 120세까지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100세 시대가 온다고 강의했을 때 많은 분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110세 만기 건강보험 상품이 출시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결코 손해볼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인간의 수명이 그만큼 늘어날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3년 전만 해도 1700명 수준이던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가 올해는 무려만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3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90세 이상 인구는 13만 명, 80세 이상은 97만 명에 이릅니다. 이제 노년은 더 이상 인생의 짧은 황혼기가 아니라 청년기만큼이나 길고 중요한 또 하나의 생애 주기가 되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세, 일반 백성들은 35세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하면 실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때는 20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 인생이 끝났습니다. 삶의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길어진 수명은 우리에게 축복인 동시에 이전 세대는 겪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연금 고갈 문제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20년 일하고 60년을 연금으로 살아야 하는 시대,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치매 인구는 58만 명을 넘어섰고 한 가정에 치매 환자 한 분이 계시면 온 가족이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사회는 점점 늙어가고 변화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남의 탓을 하거나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기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결국 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야만 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은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어째서 우리의 어르신들은 가장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국가가 잘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논밭을 팔고 소를 팔아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프랑스의 9배, 미국의 3배에 달하는 교육비를 오직 자식을 위해 썼습니다. 아들, 딸 둘 낳아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키는데 평균 7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다 주고 나니 정작 자신의 노후는 빈손으로 맞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 줄까요? 안타깝게도 시대는 변했습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벅찬 세상입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해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자녀들이 수두룩합니다. 한 달에 연금 700만 원을 받는 은퇴한 교사 부부가 직장 없는 두 아들의 생활비로 600만 원을 대주느라 정작 자신들은 100만 원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무기력증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삶의 재미와 활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쳐다봅니다. 웃을 일이 없으니 웃는 법도 잊어버립니다. 표정은 굳어지고 눈꼬리와 입꼬리는 아래로 축 처집니다. 그렇게 무기력증에 빠져 살다 보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늙어서 자식과 함께 살면 우울증 발병률이 27%, 혼자 살면 41%까지 치솟는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제 늙으면 자식에게 효도받고 산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미덕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낡은 공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해만 뜨면 무조건 집을 나가야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무기력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아서라도 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찾아서라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경복궁도 가고 온천도 가고 친구들과 어울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평창 생태마을 같은 좋은 곳에도 와보십시오.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95세쯤 되어 이제는 지쳐서 더는 못 돌아다니겠다. 이제는 가야겠다 하며
웃으면서 평화롭게 삶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돈 쓰는 것이 아까워 뒷방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허벅지 근육이 다 빠져 누워서 대소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집안의 모든 기쁨은 사라집니다. 자식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 걱정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내 발로 화장실에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운동입니다. 2살 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스스로 똥오줌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85세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도 바로 똥오줌을 가릴 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은 돌고 돕니다.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운동을 통해 근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매년 1%씩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80세가 되면 뼈만 남게 됩니다. 근육이 없으면 결국 눕게 됩니다. 헬스장에 가십시오. 요즘은 무료로 운영되는 헬스장도 많습니다. 헬스장에서 땀 흘리고 젊은 사람들도 구경하고 목욕도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 것입니다. 잠이 안 온다고 말하는 분들은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특히 자식 문제에서 독립해야 합니다. 자식이 20살이 넘었으면 이제 그들의 인생은 그들에게 맡기십시오. 자식의 학원을 끊고 대학 다니는 자식이 있다면 잠시 휴학하고 스스로 돈을 벌어보게 하십시오. 결혼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게 하십시오. 언제까지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토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 속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할아버지 거북이는 손자 거북이에게 말합니다. 토끼는 빨리 뛰기 때문에 수명이 7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는 천천히 걷기 때문에 200년을 산단다. 너의 본질은 느리게 가는 것인데 왜 자꾸 토끼를 이기려고 너답지 않게 앞다리 뒷다리를 세우며 고통스럽게 사느냐?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거북이의 지혜로 200년을 살기보다 토끼처럼 7년을 살더라도 남들보다 앞서가기를 바랍니다. 그 가장 큰 희생자가 바로 조선의 사도세자입니다. 영조는 늦게 얻은 아들 이선이 2살 때부터 천재성을 보이자 20명이 넘는 스승을 붙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시켰습니다. 칼싸움을 좋아하는 아들의 본성은 억누르고 오직 학문만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공포와 학문에 대한 스트레스로 미쳐갔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만약 영조가 아들의 무인기지를 인정하고 그것을 키워주었다면 조선은 광개토대왕과 같은 위대한 군주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뒤주에 가두지는 않지만 1등이라는 이름의 뒤주, 명문대라는 이름의 뒤주에 자녀를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가 미치도록 공부만 하다가 정말로 미쳐버리면 그 가정의 미래는 없습니다. 행복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합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아이는 나중에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차, 비싼 시계, SNS에 올리는 화려한 사진이 성공의 증거일까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얽매여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나에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외면하는 사람, 내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험담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관계를 줄이면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필요해서 물건을 사는 걸까요?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혹은 순간의 욕심 때문에 소비하는 걸까요? SNS는 끊임없이 우리의 비교 심리를 자극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SNS 속의 삶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아니라 가장 화려한 순간만을 편집한 단편일 뿐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진정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닌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30세부터 60세까지는 오직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자식도 배우자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줄 것을 다 주고 원수가 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고 그것으로 내 삶을 풍요롭게 가꾸십시오. 그것이 결국 자식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삶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누구는 토끼처럼 빠를 수 있고 누구는 거북이처럼 느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대로, 자신의 속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느리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걸으며 길가의 꽃도 보고 하늘의 구름도 보며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200년을 사는 거북이의 지혜이며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원망과 서운함이 아닌 감사와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하기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지혜로운 삶의 여정을 걷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선한 지혜를 세상에 더 널리 퍼뜨리는 거룩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지금 이 순간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도 중요한 이야기, 바로 우리 자신의 얼굴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얼굴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눈, 코, 입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얼굴을 얼이 드나드는 굴이라고 했습니다. 즉, 한 사람의 영혼과 정신, 그리고 그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한평생 사목자로 살아오신 원로 신부님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좌절, 평온과 고뇌가 교차하는 그 수많은 얼굴들을 40년 넘게 들여다보면 때로는 웬만한 무속인이나 점술가보다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얼굴에 새겨진 삶의 무늬만 보고도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지, 지금 어떤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한평생 무속인으로 살다가 신기가 다하고 삶의 마지막 길목에서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본당 신부 시절 그들의 묵직한 삶의 고백을 들어주며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평생 남의 기륭화복을 점쳐주던 이가 유방암 말기가 되어 찾아와 이제라도 하나님 품에 귀의하고 싶다며 눈물로 살아온 날들을 털어놓았을 때 저는 그저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성모님의 성가 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임종 직전 병상에서 저를 기다리던 그녀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성가를 불러주었고 그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제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무속인도 있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누구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때로는 동료 신부들과 이런 농담을 하곤 합니다. 우리도 은퇴하면 남한산성 좋은 곳에 신부 카페나 하나 차릴까 하고 말입니다. 잘생기고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있는 후배 신부는 커피를 내리고 음식 솜씨 좋은 다른 신부는 주방을 맡고 저는 그저 편안한 의자에 앉아 찾아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맡는 겁니다. 마음 답답한 이들이 사주 카페를 찾듯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영적인 쉼터를 만들어보자는 즐거운 상상이지요.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은퇴 후에도 해야 할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쩌면 200살까지 살아도 할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긴 인생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60세이신 분들은 적어도 100세까지 사실 겁니다. 50대이신 분들은 110세, 40대이신 분들은 120세까지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100세 시대가 온다고 강의했을 때 많은 분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110세 만기 건강보험 상품이 출시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결코 손해볼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인간의 수명이 그만큼 늘어날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3년 전만 해도 1700명 수준이던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가 올해는 무려만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3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90세 이상 인구는 13만 명, 80세 이상은 97만 명에 이릅니다. 이제 노년은 더 이상 인생의 짧은 황혼기가 아니라 청년기만큼이나 길고 중요한 또 하나의 생애주기가 되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세, 일반 백성들은 35세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하면 실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때는 20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 인생이 끝났습니다. 삶의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길어진 수명은 우리에게 축복인 동시에 이전 세대는 겪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연금 고갈 문제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20년 일하고 60년을 연금으로 살아야 하는 시대,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치매 인구는 58만 명을 넘어섰고 한 가정에 치매 환자 한 분이 계시면 온 가족이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사회는 점점 늙어가고 변화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남의 탓을 하거나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기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결국 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야만 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은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어째서 우리의 어르신들은 가장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국가가 잘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논밭을 팔고 소를 팔아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프랑스의 9배, 미국의 3배에 달하는 교육비를 오직 자식을 위해 썼습니다. 아들, 딸 둘 낳아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키는데 평균 7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다 주고 나니 정작 자신의 노후는 빈손으로 맞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 줄까요? 안타깝게도 시대는 변했습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벅찬 세상입니다. 영문대를 졸업하고도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해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자녀들이 수두룩합니다. 한 달에 연금 700만 원을 받는 은퇴한 교사 부부가 직장 없는 두 아들의 생활비로 600만 원을 대주느라 정작 자신들은 100만 원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무기력증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삶의 재미와 활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쳐다봅니다. 웃을 일이 없으니 웃는 법도 잊어버립니다. 표정은 굳어지고 눈꼬리와 입꼬리는 아래로 축 처집니다. 그렇게 무기력증에 빠져 살다 보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늙어서 자식과 함께 살면 우울증 발병률이 27%, 혼자 살면 41%까지 치솟는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제 늙으면 자식에게 효도받고 산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미덕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낡은 공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해만 뜨면 무조건 집을 나가야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무기력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아서라도 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찾아서라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경복궁도 가고 온천도 가고 친구들과 어울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평창 생태마을 같은 좋은 곳에도 와보십시오.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95세쯤 되어 이제는 지쳐서 더는 못 돌아다니겠다. 이제는 가야겠다 하며 웃으면서 평화롭게 삶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돈 쓰는 것이 아까워 뒷방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허벅지 근육이 다 빠져 누워서 대소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집안의 모든 기쁨은 사라집니다. 자식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 걱정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내 발로 화장실에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운동입니다. 2살 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스스로 똥오줌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85세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도 바로 똥오줌을 가릴 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은 돌고 돕니다.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운동을 통해 근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매년 1%씩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80세가 되면 뼈만 남게 됩니다. 근육이 없으면 결국 눕게 됩니다. 헬스장에 가십시오. 요즘은 무료로 운영되는 헬스장도 많습니다. 헬스장에서 땀 흘리고 젊은 사람들도 구경하고 목욕도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 것입니다. 잠이 안 온다고 말하는 분들은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특히 자식 문제에서 독립해야 합니다. 자식이 20살이 넘었으면 이제 그들의 인생은 그들에게 맡기십시오. 자식의 학원을 끊고 대학 다니는 자식이 있다면 잠시 휴학하고 스스로 돈을 벌어보게 하십시오. 결혼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게 하십시오. 언제까지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토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 속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할아버지 거북이는 손자 거북이에게 말합니다. 토끼는 빨리 뛰기 때문에 수명이 7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는 천천히 걷기 때문에 200년을 산단다.
너의 본질은 느리게 가는 것인데 왜 자꾸 토끼를 이기려고 너답지 않게 앞다리 뒷다리를 세우며 고통스럽게 사느냐?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거북이의 지혜로 200년을 살기보다 토끼처럼 7년을 살더라도 남들보다 앞서가기를 바랍니다. 그 가장 큰 희생자가 바로 조선의 사도세자입니다. 영조는 늦게 얻은 아들 이선이 2살 때부터 천재성을 보이자 20명이 넘는 스승을 붙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시켰습니다. 칼싸움을 좋아하는 아들의 본성은 억누르고 오직 학문만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공포와 학문에 대한 스트레스로 미쳐갔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만약 영조가 아들의 무인기지를 인정하고 그것을 키워주었다면 조선은 광개토대왕과 같은 위대한 군주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뒤주에 가두지는 않지만 1등이라는 이름의 뒤주, 명문대라는 이름의 뒤주에 자녀를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가 미치도록 공부만 하다가 정말로 미쳐버리면 그 가정의 미래는 없습니다. 행복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합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아이는 나중에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차, 비싼 시계, SNS에 올리는 화려한 사진이 성공의 증거일까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얽매여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나에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외면하는 사람, 내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험담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관계를 줄이면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필요해서 물건을 사는 걸까요?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혹은 순간의 욕심 때문에 소비하는 걸까요? SNS는 끊임없이 우리의 비교 심리를 자극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SNS 속의 삶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아니라 가장 화려한 순간만을 편집한 단편일 뿐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진정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닌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30세부터 60세까지는 오직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자식도 배우자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줄 것을 다 주고 원수가 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고 그것으로 내 삶을 풍요롭게 가꾸십시오. 그것이 결국 자식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삶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누구는 토끼처럼 빠를 수 있고 누구는 거북이처럼 느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대로, 자신의 속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느리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걸으며 길가의 꽃도 보고 하늘의 구름도 보며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200년을 사는 거북이의 지혜이며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원망과 서운함이 아닌 감사와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하기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지혜로운 삶의 여정을 걷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선한 지혜를 세상에 더 널리 퍼뜨리는 거룩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지금 이 순간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도 중요한 이야기, 바로 우리 자신의 얼굴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얼굴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눈, 코, 입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얼굴을 얼이 드나드는 굴이라고 했습니다. 즉, 한 사람의 영혼과 정신, 그리고 그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한평생 사목자로 살아오신 원로 신부님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좌절, 평온과 고뇌가 교차하는 그 수많은 얼굴들을 40년 넘게 들여다보면 때로는 웬만한 무속인이나 점술가보다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얼굴에 새겨진 삶의 무늬만 보고도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지, 지금 어떤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한평생 무속인으로 살다가 신기가 다하고 삶의 마지막 길목에서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본당 신부 시절 그들의 묵직한 삶의 고백을 들어주며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평생 남의 기륭화복을 점쳐주던 이가 유방암 말기가 되어 찾아와 이제라도 하나님 품에 귀의하고 싶다며 눈물로 살아온 날들을 털어놓았을 때 저는 그저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성모님의 성가 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임종 직전 병상에서 저를 기다리던 그녀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성가를 불러주었고 그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제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무속인도 있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누구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때로는 동료 신부들과 이런 농담을 하곤 합니다. 우리도 은퇴하면 남한산성 좋은 곳에 신부 카페나 하나 차릴까 하고 말입니다. 잘생기고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있는 후배 신부는 커피를 내리고 음식 솜씨 좋은 다른 신부는 주방을 맡고 저는 그저 편안한 의자에 앉아 찾아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맡는 겁니다. 마음 답답한 이들이 사주 카페를 찾듯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영적인 쉼터를 만들어보자는 즐거운 상상이지요.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은퇴 후에도 해야 할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쩌면 200살까지 살아도 할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긴 인생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60세이신 분들은 적어도 100세까지 사실 겁니다. 50대이신 분들은 110세, 40대이신 분들은 120세까지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100세 시대가 온다고 강의했을 때 많은 분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110세 만기 건강보험 상품이 출시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결코 손해볼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인간의 수명이 그만큼 늘어날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3년 전만 해도 1700명 수준이던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가 올해는 무려만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3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90세 이상 인구는 13만 명, 80세 이상은 97만 명에 이릅니다. 이제 노년은 더 이상 인생의 짧은 황혼기가 아니라 청년기만큼이나 길고 중요한 또 하나의 생애주기가 되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세, 일반 백성들은 35세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하면 실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때는 20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 인생이 끝났습니다. 삶의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길어진 수명은 우리에게 축복인 동시에 이전 세대는 겪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연금 고갈 문제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20년 일하고 60년을 연금으로 살아야 하는 시대,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치매 인구는 58만 명을 넘어섰고 한 가정에 치매 환자 한 분이 계시면 온 가족이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사회는 점점 늙어가고 변화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남의 탓을 하거나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기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결국 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야만 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은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어째서 우리의 어르신들은 가장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국가가 잘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논밭을 팔고 소를 팔아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프랑스의 9배, 미국의 3배에 달하는 교육비를 오직 자식을 위해 썼습니다. 아들, 딸 둘 낳아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키는데 평균 7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다 주고 나니 정작 자신의 노후는 빈손으로 맞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 줄까요? 안타깝게도 시대는 변했습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벅찬 세상입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해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자녀들이 수두룩합니다. 한 달에 연금 700만 원을 받는 은퇴한 교사 부부가 직장 없는 두 아들의 생활비로 600만 원을 대주느라 정작 자신들은 100만 원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무기력증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삶의 재미와 활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쳐다봅니다. 웃을 일이 없으니 웃는 법도 잊어버립니다. 표정은 굳어지고 눈꼬리와 입꼬리는 아래로 축 처집니다. 그렇게 무기력증에 빠져 살다 보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늙어서 자식과 함께 살면 우울증 발병률이 27%, 혼자 살면 41%까지 치솟는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제 늙으면 자식에게 효도받고 산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미덕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낡은 공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해만 뜨면 무조건 집을 나가야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무기력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아서라도 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찾아서라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경복궁도 가고 온천도 가고 친구들과 어울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평창 생태마을 같은 좋은 곳에도 와보십시오.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95세쯤 되어 이제는 지쳐서 더는 못 돌아다니겠다. 이제는 가야겠다 하며 웃으면서 평화롭게 삶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돈 쓰는 것이 아까워 뒷방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허벅지 근육이 다 빠져 누워서 대소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집안의 모든 기쁨은 사라집니다. 자식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 걱정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내 발로 화장실에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운동입니다. 2살 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스스로 똥오줌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85세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도 바로 똥오줌을 가릴 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은 돌고 돕니다.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운동을 통해 근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매년 1%씩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80세가 되면 뼈만 남게 됩니다. 근육이 없으면 결국 눕게 됩니다. 헬스장에 가십시오. 요즘은 무료로 운영되는 헬스장도 많습니다. 헬스장에서 땀 흘리고 젊은 사람들도 구경하고 목욕도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 것입니다. 잠이 안 온다고 말하는 분들은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특히 자식 문제에서 독립해야 합니다. 자식이 20살이 넘었으면 이제 그들의 인생은 그들에게 맡기십시오. 자식의 학원을 끊고 대학 다니는 자식이 있다면 잠시 휴학하고 스스로 돈을 벌어보게 하십시오. 결혼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게 하십시오. 언제까지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토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속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할아버지 거북이는 손자 거북이에게 말합니다. 토끼는 빨리 뛰기 때문에 수명이 7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는 천천히 걷기 때문에 200년을 산단다. 너의 본질은 느리게 가는 것인데 왜 자꾸 토끼를 이기려고 너답지 않게 앞다리 뒷다리를 세우며 고통스럽게 사느냐?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거북이의 지혜로 200년을 살기보다 토끼처럼 7년을 살더라도 남들보다 앞서가기를 바랍니다. 그 가장 큰 희생자가 바로 조선의 사도세자입니다. 영조는 늦게 얻은 아들 이선이 2살 때부터 천재성을 보이자 20명이 넘는 스승을 붙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시켰습니다. 칼싸움을 좋아하는 아들의 본성은 억누르고 오직 학문만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공포와 학문에 대한 스트레스로 미쳐갔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만약 영조가 아들의 무인기지를 인정하고 그것을 키워주었다면 조선은 광개토대왕과 같은 위대한 군주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뒤주에 가두지는 않지만 1등이라는 이름의 뒤주, 명문대라는 이름의 뒤주에 자녀를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가 미치도록 공부만 하다가 정말로 미쳐버리면 그 가정의 미래는 없습니다. 행복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합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아이는 나중에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차, 비싼 시계, SNS에 올리는 화려한 사진이 성공의 증거일까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얽매여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나에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외면하는 사람, 내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험담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관계를 줄이면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필요해서 물건을 사는 걸까요?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혹은 순간의 욕심 때문에 소비하는 걸까요?
SNS는 끊임없이 우리의 비교 심리를 자극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SNS 속의 삶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아니라 가장 화려한 순간만을 편집한 단편일 뿐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진정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닌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30세부터 60세까지는 오직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자식도 배우자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줄 것을 다 주고 원수가 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고 그것으로 내 삶을 풍요롭게 가꾸십시오. 그것이 결국 자식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삶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누구는 토끼처럼 빠를 수 있고 누구는 거북이처럼 느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대로, 자신의 속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느리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걸으며 길가의 꽃도 보고 하늘의 구름도 보며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200년을 사는 거북이의 지혜이며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원망과 서운함이 아닌 감사와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하기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지혜로운 삶의 여정을 걷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선한 지혜를 세상에 더 널리 퍼뜨리는 거룩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지금 이 순간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도 중요한 이야기, 바로 우리 자신의 얼굴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얼굴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눈, 코, 입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얼굴을 얼이 드나드는 굴이라고 했습니다. 즉, 한 사람의 영혼과 정신, 그리고 그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한평생 사목자로 살아오신 원로 신부님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좌절, 평온과 고뇌가 교차하는 그 수많은 얼굴들을 40년 넘게 들여다보면 때로는 웬만한 무속인이나 점술가보다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얼굴에 새겨진 삶의 무늬만 보고도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지, 지금 어떤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한평생 무속인으로 살다가 신기가 다하고 삶의 마지막 길목에서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본당 신부 시절 그들의 묵직한 삶의 고백을 들어주며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평생 남의 기륭화복을 점쳐주던 이가 유방암 말기가 되어 찾아와 이제라도 하나님 품에 귀의하고 싶다며 눈물로 살아온 날들을 털어놓았을 때 저는 그저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성모님의 성가 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임종 직전 병상에서 저를 기다리던 그녀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성가를 불러주었고 그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제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무속인도 있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누구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때로는 동료 신부들과 이런 농담을 하곤 합니다. 우리도 은퇴하면 남한산성 좋은 곳에 신부 카페나 하나 차릴까 하고 말입니다. 잘생기고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있는 후배 신부는 커피를 내리고 음식 솜씨 좋은 다른 신부는 주방을 맡고 저는 그저 편안한 의자에 앉아 찾아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맡는 겁니다. 마음 답답한 이들이 사주 카페를 찾듯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영적인 쉼터를 만들어보자는 즐거운 상상이지요.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은퇴 후에도 해야 할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쩌면 200살까지 살아도 할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긴 인생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60세이신 분들은 적어도 100세까지 사실 겁니다. 50대이신 분들은 110세, 40대이신 분들은 120세까지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100세 시대가 온다고 강의했을 때 많은 분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110세 만기 건강보험 상품이 출시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결코 손해볼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인간의 수명이 그만큼 늘어날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3년 전만 해도 1700명 수준이던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가 올해는 무려만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3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90세 이상 인구는 13만 명, 80세 이상은 97만 명에 이릅니다. 이제 노년은 더 이상 인생의 짧은 황혼기가 아니라 청년기만큼이나 길고 중요한 또 하나의 생애 주기가 되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세, 일반 백성들은 35세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하면 실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때는 20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 인생이 끝났습니다. 삶의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길어진 수명은 우리에게 축복인 동시에 이전 세대는 겪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연금 고갈 문제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20년 일하고 60년을 연금으로 살아야 하는 시대,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치매 인구는 58만 명을 넘어섰고 한 가정에 치매 환자 한 분이 계시면 온 가족이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사회는 점점 늙어가고 변화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남의 탓을 하거나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기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결국 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야만 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은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어째서 우리의 어르신들은 가장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국가가 잘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논밭을 팔고 소를 팔아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프랑스의 9배, 미국의 3배에 달하는 교육비를 오직 자식을 위해 썼습니다. 아들, 딸 둘 낳아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키는데 평균 7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다 주고 나니 정작 자신의 노후는 빈손으로 맞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 줄까요? 안타깝게도 시대는 변했습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벅찬 세상입니다.
영문대를 졸업하고도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해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자녀들이 수두룩합니다. 한 달에 연금 700만 원을 받는 은퇴한 교사 부부가 직장 없는 두 아들의 생활비로 600만 원을 대주느라